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남긴 말씀이신데요. 이 성부를 코앞에 두고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주인이십니까, 손님이십니까? 안녕하세요. 본격 시민 우대방송 천만의 말씀의 진행을 맡은 황현입니다. 이 천만 시민이 천만 주인이 될 때까지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살피고요, 늘 귀를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만의 말씀 마을 미디어 공동기획 4.7 재보궐선거의 작은 목소리. 어제부터 3일간 이 다가오는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이 주인의식을 쑥쑥 끌어올려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마을 미디어 활동과 함께 각 선거구의 주민들의 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죠. 자, 오늘은 구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이 영등포구 바성곡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 옆자리를 든든히 지켜주고 계신 TBS 보도본부의 양아랑 기자, 오늘도 자리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든든하신 거 맞죠? 너무 든든합니다. 네. 예. 주인이세요, 손님이세요? 저는 주인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하겠습니다. 네. 예. 아니, 그나저나 저 어제 방송한 거 좀 많은 분들이 들으셨는데 호흡이 너무 잘 맞는다고. 정말요? 예. 앞으로 계속 할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친구 먹기로 했거든요. 네. 친구 하기로 해가지고 빠른인데 제가 쿨하게 인정했잖아요. 친구 하자고. 예. 네. 그래서 남자답습니다. 예, 호흡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등포구 바성거구 지금 그리고 송파구 라성거구 이 두 곳에서 구의원 선거 치러지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오늘은 영등포구 바성거구 좀 살펴볼 건데요. 영등포구는 더불어민주당 허웅석 당선자가 금품수수로 의원직을 상실했어요. 피선거권이 상실돼서 치르는 보궐선거입니다. 이 영등포구 바성거구면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라고 봐야 되나요? 신길동 중에서도 4동, 5동, 7동이 해당 지역인데 네. 4동 같은 경우도 7회 전국 그 동시지방선거 당시에 관할구역이 아니었던 곳은 빠지는데 네. 4동, 17동, 18동 그리고 20동 1, 2반 지역은 그 구의원 선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게 몇 통 이렇게 나눠지는군요. 네, 좀 헷갈리죠. 통장님도 아직도 계십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제가 그걸 잊고 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대화 좀 앞서서 오늘도 선거와 관련된 청취자 퀴즈를 또 준비했습니다. 양 기자님이 좀 준비해 주셨죠?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가 가능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 몇 살부터일까요? 그렇습니다. 만 몇 세라고 맞춰주시면 되는데 제가 힌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주시죠. 네, 저 구리구름 말아지고서 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굴 기다리나 낭낭. 예. 네. 힌트가 너무 정확하네요. 괜찮죠. 예. 이 숫자가 우리나라에서 좀 안 좋은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저희 나이 때는 알아들을 텐데 좀 알아들으시는 좀 젊은 층에서는 알 수 있을까 싶네요. 저희라뇨. 예, 저를 적지 마세요. 예. 자, 정답 아시는 분은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거나 TBS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TBS 방역 키트를 선물로 드리고요. 또 저희가 커피 쿠폰까지 또 새로 준비했습니다. 네, 예. 어제보다 하나 추가됐네요.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네. 예. 이거 구하려고 힘들었어요. 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구인 난 지금 신길동에 살고 있다, 또는 이번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난 진짜 이 얘기를 꼭 해보고 싶다. 정말 난 이걸 좀 원한다. 이 지역 주민분들의 그 현장에서의 정말 생생한 목소리들 있잖아요. 바람이 있으시면 저에게 언제든 어떤 형태로도 좋습니다. 저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와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 방송은 유튜브 또 TBS FM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신길동 주민들의 목소리 전해주시는 오늘 손님 또 모셔볼게요. 영등포구 너나들이 마을 미디어에서 활동 중인 김선양 씨와 또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잘못 읽을 뻔했어요. 니네들이라고 읽을 뻔했는데 직접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에서 너나들이 마을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 김선양이라고 합니다. 네, 이 마을 미디어 활동가라고 좀 칭해 주셨는데 마을 미디어가 이제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네, 마을 미디어는요. 마을에 사시는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담고 그리고 각종 이제 마을의 소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주민분들과 함께 유튜브나 팟캐스트 이런 거를 제작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을 소식을 전해주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지역 분위기 좀 듣고 싶어요. 구의원 선거가 있다는 거 많이들 아십니까? 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이제 마을 미디어를 하는 입장이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은 구의원 선거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이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고. 네, 맞죠. 그리고 주변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그렇죠. 일반 시민분들은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네. 또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시장 후보랑 구의원 후보랑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사실 포스터가 이렇게 막 그냥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아니 시장 선거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지율 높은 두 분 빼고는 사실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네. 다 그렇죠. 알지는 못하고 그 저는 중에 다 아는데. 아 그러세요? 네. 예, 아 축하드립니다. 예. 어쨌든 그분들 중에 또 구의원 이제 선거가 또 있으니까 그분들 포스터도 붙어 있으니까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오늘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영등포구 바선거구 어떤 후보들 나섰습니까? 네, 제가 일단 후보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는데 두 후보 모두 여성 후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역 교육 현안에 그동안 참여를 해왔는데요. 한 분은 76년생, 한 분은 75년생이에요. 먼저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양송이 후보. 교육 전문가 출신인데 영등포구 장학재단 사무국장을 역임을 했고요.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대변인이시군요. 네, 네. 그리고 기호 2번이 국민의힘 차인영 후보인데 신계중학교 유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현재 국민의힘 영등포 차세대 지회장을 맡고 계신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두 아이의 엄마, 학부모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이 교육에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시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선거 앞두고 김선영 양군 주민들의 관심이 그 쏠린 지역 현안, 그러니까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지역 주민들은. 일단 제가 크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네네. 일단 교통량. 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교통량이요? 네네. 최근에 네. 해군호텔 주변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여기 거기 아닙니까? 그 공군회관 뒤쪽에. 네네네. 맞아요. 예, 맞아요. 잘하시네요. 이 결혼식 사회 보러 많이 갔었어요. 정말요? 네, 여기 엄청 막힙니다. 그 대방 지하철 그 지하도로 거기 나오자마자 네, 그쪽이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네. 거기 아파트가 네. 많이 들어왔는데요. 네네. 예상 교통량보다 훨씬 많아서 신길역 그 구로 쪽이랑 시흥대로 쪽이 심각할 정도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공감합니다. 네, 예.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차랑 쓰레기 문제 이게 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네. 쓰레기가 쌓이던 짜투리 땅들이 있어요. 네네. 거기를 이제 주차장으로 바꾸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인구 유입이 아직까지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저는 이것도 처음 들어보네요. 쓰레기가 쌓이던 짜투리 땅이 있었다라는 것도 오늘 네네네. 방송을 통해서 또 처음 압니다. 예, 그리고 계속 말씀 이어주시죠. 네, 그리고 재건축한 곳과 안 하는 곳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신길동 하면 사실 요즘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가장 좀 몰린 곳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차이는 거리의 밝기가 외관적으로 잘 보이는 차이인데요. 네네. 또 영등포가 또 내세우는 슬로건이 또 탁 트인 영등포입니다. 탁 트인 영등포. 네, 그래서 탁 트인 영등포라는 말 그대로 길이 넓고 탁 트여 있는 재개발 지역과는 다르게 재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은 크게 늦은 시간이 아님에도 되게 어둡고 그래서 혼자 다니기가 많이 무섭더라고요. 제가 신길동 자주 갔었어요. 왜 자주 갔냐면 이제 신인 개그맨들이 처음에 이제 개그맨이 이제 공채로 뽑히고 처음 사는 곳이 신길동에서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여의도랑 가까우니까. 근데 살면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던 게 그 건너편에는 굉장히 막 높은 건물들이 많은데 신길동에서는 약간 좀 열악하다 환경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지역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재개발 이슈가 계속 현존하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되겠네요. 아니 아까 좀 쓰레기 얘기 잠깐 했는데 주민들이 좀 굉장히 골치 아프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신길동은 그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그 특성상 좁은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무리 CCTV가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달려 있어도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대놓고 버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런 무단 투기도 무단 투기이지만 노동자분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해서 담배꽁초랑 가래침 같은 게 길에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단순히 쓰레기 문제 해결해서 그치지 말고 조금 더 지나다닐 때 기분이 좋고 좀 쾌적하게 그렇죠. 거리 미화에도 좀 힘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가장 그 현재 살고 있는 상황과 밀접한 얘기겠네요. 쓰레기는 당연히 좀 잘 치워지는 게 이게 저는 공약에 있다는 게 잠깐 의아할 정도인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당연한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니 앞서 후보들이 그 양 기자님이 지역 교육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지금 현직에 이제 교육 쪽에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인프라 개선, 그러니까 교육 인프라 개선에
뭐 이런 걸 좀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 교육적 얘기 좀 짚어주세요. 예. 선거 이제 공보물을 봐서 제가 이제 교육 위주로 된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네. 일단 민주당 양송희 후보 같은 경우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학군을 배정하겠다. 이를 위해서 주민 공청회를 열고 학군 배정 제도 개선 TF를 가동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고요. 약간 좀 다소 좀 뭐랄까요,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건가요? 공정하지 않은 상황인가요? 좀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학부모다 보니까 이런 불만들이 나왔군요. 네, 많이 인식하고 계신 것 같고 네네. 또 주변에 뭐 여의도 금융가라든가 국회가 있잖아요. 이곳과 연계한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혁신센터를 설립하겠다. 교육혁신센터. 네. 뭐 좋은 방안이네요. 그리고 뭐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공간을 확충한다. 그다음에 뭐 살아 숨쉬는 도서관, 내 앞으로 움직이는 마을 도서관들을 뭐 만들겠다. 네. 이런 공약들을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차인영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일반 교실을 AI 수업이 가능한 스마트 교실로 운영을 하겠다. AI 수업이 가능한 스마트 교실. 네, 요즘 아무튼 시대에 걸맞게 이제 조금 스마트한 교실을 운영하겠다라는 거고 네. 모든 학교 도서관의 개방형으로 현대화 시설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신길 문화체육도서관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착공하겠다. 그리고 또 신길 4동, 5동, 7동을 엮어서 학부모 연합체를 구성하겠다. 이런 네. 교육과 관련된 공약들 내놓으셨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 다 교육 현직에 계셔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좀 상당히 높다는 게 공약을 통해서 좀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천만의 말씀 마을미디어 공동기획 4.7 재보궐선거의 작은 목소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영등포구 바성거구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시민의 목소리 들으셨죠? 네,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온 것 좀 소개해드릴게요. 2036님, 아람 기자님이 부르신 그 노래 모르겠어요. 라고. 아까 낭낭 땡땡새. 정말 어리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또 나오신 모르시고. 자, 또 2633님, 이번 선거는 주인으로 꼭 투표하시자고요. 네, 거리두기 지키면서 건강한 저녁 보내세요라고 해서 아주 밝은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주인 의식이 출중하신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모두 주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지금 괜한 얘기. 자, 5469님, 오랫동안 기다린 소중한 한 표가 세상을 바꿉니다. 젊은 분들 권리 잘 행사하시길 바래요라고 제가 방금 드렸던 말과 또 비슷한 말씀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멋지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대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지역에 사시는 이 주민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연결돼 있죠?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신길사동에 사는 주부 박미영입니다. 네, 박미영님 반갑습니다. 뭐랄까 좀 지역 주민으로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현안, 지역 현안 뭐가 있을까요? 제가 주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들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이 교육 문제. 생각을 교육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데 네. 초등학교 학생 배정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어요. 배정 문제. 어떤 점이 심각합니까? 특정 학교는 너무 아이들이 많아서 넘쳐서 건물이 없어갖고 컨테이너를 짓고 운동장에서 생활을 하고 어떤 학교는 아이들이 없어서 빈 교실이 너무 많은 상태예요. 아니, 그 아이들이 수업 공간이 컨테이너라고요? 네. 요즘 이해가 교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가 요즘에 갑자기 많이 신길동에 생기는 바람에 그렇군요. 네. 그런 점이 중고등학교는 말씀하시죠. 중고등학교는 중고등학교는 거주지 실태 조사를 하고 아이들을 배정을 하는데 초등학교는 거주지 실태 조사를 정확하게 안 해서 그 구역에 배정을 받아야 되는 아이가 주소를 변경을 해갖고 다른 학교를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그렇군요. 이 방송 아마 구의원 후보들께서 듣고 계실 거예요. 이 문제 좀 잘 좀 실태 파악하셔서 잘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고. 근데 후보들이 이 교육 인프라 개선에 대해서 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학부모로서는 이런 뭐랄까요? 좀 강한 의지, 뭐 이런 공약 이런 건 좀 반가우시지 않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교육적으로 환경이 개선이 되면 반갑게 가깝죠. 근데 지금 신길동에는 학원도 너무 적고 아이들 학교 시설도 그렇고 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나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번에 지금 재개발이 되면서 신길중학교라고 중학교가 하나 생겼었어요. 네네. 신길중학교가 생겼는데 근데 지금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는 그 학교를 배정을 받고
그 길 하나 차이로 그 곳이 아파트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 학교를 배정을 못 받는 아이들이 그렇군요. 생겼거든요. 아까 드린 그 배정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군요. 네. 와, 네. 그래서 주택가 엄마들하고 그리고 같은 아파트인데 새로 생긴 아파트는 배정을 받고 기존의 아파트는 배정을 못 받고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엄마들 간에 좀 갈등이 많이 생기는 아니 그러니까 있거든요. 어머니 말씀 좀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공약만 내세울 게 아니라 빨리 해결해달라. 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약간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의견은 아마 두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잘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나는 이런 기준으로 이번 구의원 이런 후보 뽑겠다. 뭐 이런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주부이고 엄마이다 보니 네. 아이들을 위한 공약이 잘 돼 있으면 아무래도 더 마음이 가겠죠. 그렇죠. 아이들을 위한 공약이 이런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화 연결해 주신 박미영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한 통 더 받아볼까요?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길 4동에 사는 이태곤입니다. 네, 이태곤님 반갑습니다. 어때요? 요즘 그 신길동에서는 구의원 선거 열기 좀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좀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느껴지는 게 오늘 아침에 6시에 출근하면서도 선거 유세를 하시는 것도 뵙고 그렇군요. 그 플랜카드도 많이 걸려 있어서 네. 요즘에 아니 파이팅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좀 구의원 선거에 관심이 좀 멀어지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이렇게 열기를 느끼신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지금의 현안, 이런 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지점이 있을까요? 이제 저는 남자다 보니 네. 교육 문제도 교육 문제지만 이제 주차 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공감합니다. 주차 문제 정말 골치 아파요. 예, 저도 느낍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차가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차가 다 세워져 있으면은 아기들이나 애들이 이제 지나다닐 때 다 중앙선을 넘어서 다니다 보니까 많이 위험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 주차 문제 때문에 주민들끼리 약간 좀 분쟁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사실. 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뭐 자구인데 갑자기 전화 와서 차 빼달라고 그러면 또 잠결에 나가서 왜 여기다 차를 댔어요? 그러면 잠결에 나가서 저도 짜증나는 상태라 좋은 말이 못 나가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좀 반복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뭐 이런 기준으로 좀 후보를 뽑겠다 하시는 거 있을까요? 아무래도 주차 문제입니까? 주차 문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저희 쓰레기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밖에 널려 있거든요. 쓰레기 그런 것도 좀 좀 일찍이 좀 해줬으면 좋겠고. 네네. 그 공약을 거신 거에 대해서 좀 잘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이 가는 분한테 저는 투표를 할 것입니다. 이태곤님께서 지금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약은 누구나 좋은 거 다 내요. 예, 지켜줘야 그게 공약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태곤님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이런 문제들이 다 지적하셔가지고 공통적으로 뭐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라든가 쓰레기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또 각각 개별적으로 내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공약만 내시지 말고 진짜 당선이 되시면 꼭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김선양님, 지역 주민들 얘기 또 직접 들으시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해당 선거구인 뭐 신길 4동, 5동, 7동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요즘? 네, 제가 각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생생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신길 4동은 특성상 마을버스가 굉장히 많이 다녀요. 맞아요. 근데 마을버스 정류장 쪽에 차를 떼는 외부인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그러면은 버스 기사님이 즉시 신고를 해서 서로 불편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주차 때문에 생기는 갈등처럼. 그러네요. 네, 동네 사람들 다 좋게 하려고 하는데 외부인 분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그거를 알 수 있는 좀 그런 방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분리수거 정류장 위치가 자꾸 바뀐다고 해서. 분리수거 위치는 뭡니까? 분리수거를 버리는 장소가 원래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위치가 계속 바뀌니까 혼란스럽군요. 네, 분리수거 하는 데 있어서 혼란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신길 5동은 어떻습니까? 네, 신길 5동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교육적인 지원. 네, 요즘에 또 사교육에 또
이렇게 다 밀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학원과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공교육에서 조금 더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뭐 방과 후 수업에 뭐 이런 거를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신길 7동 어떻습니까? 신길 7동의 경우에는 재개발이 기존에 진행된 곳이 좀 있어서 동네가 밝아지고 전보다 많이 안전해졌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면 동네 체인점이 많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뭐 맥도날드를 가려면은 뭐 걸어서 몇 분 다 가야 된다든지. 네, 뭐 햄버거 가게라든가 뭐 치킨점 뭐 이런 체인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데가 많이 없다고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체인점이 많이 들어오고 지역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생활 수준은 좀 더 올라가겠죠. 예. 후보들 공약 보면서 어때요? 좀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데 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나이대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대잖아요. 대학생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20대라고 강조하잖아요. 저 40대 좀 가만히 있어요. 예. 말씀해 주시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청년을 위한 공약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아무래도 좀 학부모들의 약간 좀 밀집이 돼 있다 보니까 청년을 위한 공약이 부족하군요. 네. 전 그래서 좀 지역 청년들 위해서 해줬으면 하는 것들을 뭐 예를 들어 어떤 점을 말씀하고 싶으세요? 뭐 예를 청년을 들어서 위해서? 영등포구 차원에서 청년들의 스펙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봤는데요. 청년의 스펙을 관리를 한다는 건 어떤 점입니까? 취업할 때 저희가 그 스펙을 보통 많이 보잖아요. 요즘 블라인드 면접이긴 하지만 무조건 보죠. 예. 네, 그런데 저희가 뭐 학업에도 열중을 해야 되고 뭐 지원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와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해서 그것도 정보 싸움이잖아요, 사실. 네, 뭐 자격증 정보라든가 네. 국가 지원 자격증이 있다거나 뭐 약간 교재나 이런 것도 좀 지원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청년 시설 같은 것도 좀 부족하죠. 네, 그렇죠. 저는 마을 미디어를 하는 입장이니까 좀 저희가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현장의 목소리 정말 잘 전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함께한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생방송 처음 출연하게 됐는데요. 생각보다 긴장은 좀 덜 한 게 뭐 진행자분의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친구분들이 많이 이 방송 듣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황현희 씨가 친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는 거 맞아요. 같아요. 너무 좋아해요. 제가요? 친구들이. 어릴 적 우상이었다고 그러던데요. 40대? 뭐 유용한 거 해드릴까요? 조사하면 다 나와. 너무 좋아. 근데 전 다행히 이게 저를 아셔서 다행이에요. 저는 혹시 20대 초반이시고 그래서 저를 모르실까봐 아니요. 그걸 좀 걱정을 했는데 알아주셔서 다행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 좀 소개해드릴게요. 2681님 짧지만 아주 유익한 방송입니다. 기자님하고도 찰떡궁합입니다라고. 야 이거 좀 친구한테 찰떡궁합이란 말 잘 안 쓰는데 말이죠. 찰떡궁합. 오랜만에 좋은 표현 해주셨네요. 자 9788님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떠세요? 직접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전해주셨잖아요. 네. 실제로 이런 방송이 없잖아요. 지역 주민들의 실제 목소리를 들려주는 방송이. 그렇죠. 일단 시사 방송이라고 하면 다 이제 객관적인 자료들로만 이제 전달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직접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을 하는 게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래도 이런 자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아니 실제 그 주민들을 만나는 발로 뛰잖아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근데 그 참여도도 좀 높은 편입니까? 요즘 어때요? 진짜 이게 인터뷰도 많이 응해주시고 그러세요? 그래도 그런 창구가 많이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자리만 마련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다들 임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 취재하면서도 저는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갈등 상황들이 사실 인터뷰 중에도 나오고 이랬잖아요. 그런 세세한 얘기는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 아니면 알 수 없으니까 그 후보자분들이 그런 부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재자로서. 맞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쓰레기 관련된 문제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해결되고 있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지역 주민들의 그 생생한 목소리가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나갈 수가 없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목소리도 앞으로 좀 자주자주 저희 방송을 통해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7819님 100개 현실 불가능한 공약보다 1개 확실한 가능 공약이 더 좋습니다. 제발 현실 가능한 공약 좀 내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기자로 활동하시면서 양 기자님 어때요? 진짜 공약이랑 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좀 있긴 하죠.
그냥 일단은 뱉어놓고 보낸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구의원들 보면은 정말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본인이 못하는 이뤄낼 수 없는 공약 말고 어떻게 좀 소통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진정성 이런 것들을 보면 좋겠고 보니까 찾아가는 서비스 이렇게 공약으로 내놓으신 후보도 계시더라고요. 뭐 차인영 후보는 주민 고충을 내가 찾아가는 파라솔을 통해서 들어보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양송희 후보 같은 경우는 신길동 재개발, 환경 정비, 구청과 국회와 협력해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내놓으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만 18세였죠, 기자님? 네, 정답 보내주신 분께 저희가 방역키트 커피 선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의 말씀 마을 미디어 공동기획 4.7 재보궐선거 작은 목소리 내일도 이어집니다. 저에게 많은 목소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